大家好. 안녕하세요. 채널라의 중국어 강사 날라입니다. 오늘 여러분 같이 정리할 문법은 연동문 되겠습니다. 연동문 뭐였어요? 동작이 연속해서 나온다. 이게 연동문인 거죠. 그죠? 그럼 동작이 연속해서 왜 나와요? 문장이 점점 길어지니까 한 문장 안에다가 이제 그걸 넣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기초에서는 대부분 나는 버스를 탄다. 나는 학교에 간다. 했어요. 근데 그거를 한 문장으로 나는 버스 타고 학교가 이렇게 해서 묶어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그 문장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가 이제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연동문 정리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문장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타벅스 가서 커피 마시자 라고 말하고 있네요. 자, 스타벅스에 가는 동작과 마시자 라는 동작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는 게 먼저예요? 마시는 게 먼저예요? 가야 마시는 거죠. 그쵸? 마시면서 가자 이게 아니잖아요. 가야 마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문장 순서는 취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허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걔네 짝꿍 같이 끌고 들어오면 되는 거죠. 가겠습니다. 우리는 我们 스타벅스에 가서 去星巴克 커피를 마시자. 喝咖啡 그러니까 뭐 하자 했으니까 바 붙였습니다. 我们去星巴克喝咖啡吧 했습니다. 그쵸? 이렇게 시간적인 흐름을 여러분들 항상 전제해 두면서 중국어 문장을 만드셔야 됩니다. 이번에 연동문이 나오면서 첫 번째로 언급이 되는 거예요. 중국인들 그리고 동양에서는 대부분 시간적 관념이 되게 중요하게 이미 자리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 순서대로 문장을 써준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장이 점점 또 복잡해지는 거를 배우게 되면서도 이것도 시간적 순서대로 쓰면 안 되나? 라는 생각 한 번씩은 해보세요. 그러면 문장이 좀 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연동문 배우면서 확실하게 시간적 순서를 항상 전제해 둔다. 기본으로 두시고 문장 더 길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장은 걔는 우리 집에 와서 컴퓨터 한다 이겁니다. 우리 집에 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합니다. 그쵸? 자, 우리 집에 오는 게 먼저예요? 하는 게 먼저예요? 우리 집에 와야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시간적 순서대로 라이가 먼저, 그 다음에 컴퓨터 하다 할 때는 우리 war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라이 워지야 우리 집에 와서 컴퓨터를 한다. war 电脑他来我家玩电脑 걔는 우리 집에 와서 컴퓨터를 한다. 이렇게 해서 시간적 순서대로 문장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두 문장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근데 두 문장을 만들고 봤더니 공통점이 또 하나가 생겼어요. 뭐냐면 얘가 시간적 순서대로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그냥 얘가 우리 집에 온 이유는 뭘까? 컴퓨터 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통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걔 컴퓨터 하러 우리 집에 와.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그죠? 아까 거 문장 보세요. 아까 것도 야 우리 커피 마시러 스타벅스 가자. 우리 커피 마시러 스타벅스 가자. 그래서 두 번째에 있는 그 동작이 목적이에요. 끝에 나오는 동작 그러니까. 마지막에 끝에 나오는 동작이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동작을 거쳐서 간다. 그러니까 그건 시간적 순서대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동을 배울 때 두 번째 동작은 목적이다 막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첫 번째 시간적 순서대로 만든다. 근데 목적을 얘기하고 싶을 때는 마지막에 보통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에 넣어라.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또 다른 문장으로 또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한국인은 젓가락을 사용해서 밥을 먹는다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사용한다라는 거는 젓가락을 이렇게 짚는 거죠. 그 다음에 밥을 먹는다는 요 동작입니다. 어떤 게 먼저예요? 젓가락을 사용을 해야 반찬을 찝어서 밥을 먹여주는 거죠. 그래서 用筷子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吃饭 들어갑니다. 그죠? 자, 요것도 보세요. 두 번째 게 목적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목적 맞아요? 그죠? 사용하는 이유는 뭐예요? 밥 먹기 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에 가기 위한 그 중간 과정을 먼저 그냥 다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목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밥 먹기 위한 그 수단. 알아고 봤더니 수단도 거기 중간에 들어가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 수단도 먼저 써주면서 표현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연동문입니다. 또 다른 문장으로 또 볼게요. 나는 지하철을 타고 학교에 다닌다 라는 문장을 하겠습니다. 지하철을 타는 동작, 그리고 학교에 가는 동작. 어떤 게 문제예요? 타야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做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去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적은 바로 학교에 도착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는 다 과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 지하철을 탄다라는 이 수단이 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마지막에 나오고 그 중간 과정은 전부 다 시간적 순서대로 가면서 중간에 넣어주면서 마지막에 목적 이렇게 보시면 연동문 만들기가 쉬울 거예요. 좀 주의해야 될 문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공원에 가서 자전거 탄다 할 겁니다. 우리 자전거 타러 공원에 가 요거예요. 목적이 바로 자전거를 탄다 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그 타기 위해서는 공원에 가야 되니까 我们去公园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骑自行车 했어요. 이게 바로 시간적 순서대로 가면서 마지막에 목적 나오는 겁니다. 근데 목적이 바뀐 거예요. 지금 공원에 가서 자전거 타는 게 목적이 아니라 공원에 가는 게 목적인 거예요. 만약에 공원에 가는 게 목적이면 취공연이 마지막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 가기 위한 수단 骑自行车 이게 먼저 나오게 됩니다. 보세요. 我们骑自行车去公园 우리는 공원에 가기 위해 자전거를 탄다. 우리는 자전거를 타고 공원에 간다. 이런 문장도 만들어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목적이 어디냐? 그러니까 그 중간 과정에서 수단도 나올 수 있고 또 그냥 시간적 순서도 나올 수 있고 도구도 나올 수 있고 이런 거다. 이렇게 보시면 연동문이 정리가 될 겁니다. 이래서 중국어는 어순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도 지금 같이 보시면서 연동문은 목적이 마지막에 온다. 그 중간은 다 과정이다. 그래서 시간적 순서대로 맞춰준다.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간다. 이런 개념으로 연동문 보시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이것도 연동문이었어 하는 애가 하나 있죠. 걔는 바로 이 요우 동사를 쓰는 애입니다. 요우는 제1동사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기도 해요. 그래서 다른 동사가 여러 개 있을 경우에도 요우는 제일 첫 번째에 온다. 이렇게도 이제 그냥 외우기식으로 했는데 보세요. 시간적 순서대로 요 개념 봐도 똑같습니다. 나는 너한테 줄 선물이 있어 라고 해요. 주다라는 동작과 있어라는 동작입니다. 있어야 주는 거죠. 어떤 게 먼저? 있다가 먼저가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갖고 있어야 주는 거예요. 그죠? 사서 줄 거 아니면 그죠? 그럼 산다 준다가 되겠죠. 내가 있어야 주는 겁니다. 그래서 我有礼物 그 다음에 给你 이거예요. 그래서 요가 첫 번째에 온다. 有礼物给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한국인들은 요거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많이 만들어요. 我有给你的礼物我有给你的礼物 너에게 줄 선물이 있어. 이렇게 하고 완전 뒤에를 덩어리로 만들어 버린다 이거죠. 관형으로 수식 그 선물을 꾸며 버리는 거예요. 给你的礼物 이러면서. 아닙니다. 중국에서는 요가 첫 번째로 오게 되면서 요 뭐가 있냐? 礼物. 그 다음에 给你 연동문의 개념. 동사의 개념이 동사가 연속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맥락에서 또 다른 거 하나 볼게요. 나 할 말이 있어. 나 할 말 있어 하면은 또 이렇게 생각하죠. 我有想说的话 이렇게 해갖고 또 그 말을 꾸며요. 그 말이라는 거를 꾸미는 거예요. 할 말 이렇게 하면서. 아닙니다. 중국에서는 요를 그냥 동작으로 보고 뭐가 있어요? 말이 있는 거예요. 我有话 有话 그 다음에 말하는 동작 说 가는 거죠. 我有话说我有话说 나 할 말 있어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가 첫 번째 동작이 되는 이유는 내가 먼저 가져야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다. 시간적 순서대로 봐도 무난하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이 지금 더 길어졌습니다. 동사가 3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또 4개 나오고 5개 나오고 할 수 있어요. 할 수는 있어도 사람이 말을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동작 2개에서 이제 그 마침표를 찍어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3개가 있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하느냐?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간 순서대로 한다 했으니까 이 문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걔는 일어나서 문을 열러 걸어갔다. 선생님이 지금 해석을 바꿔놨어요. 보통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근데 문을 일어나는 게 먼저. 그 다음에 걸어간 다음에 문을 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순서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최종 목적은 뭐야? 문을 여는 게 목적이라서 지금 일어나고 가는 동작을 중간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일어나서 站起来 이게 전부 다 일어나서 보세요. 그 다음에 걸어갔다 走过去 그 다음에 문을 열었다 开门他站起来走过去开门
시간적 순서대로 쭉 쓰게 되면은 마지막 거를 하기 위한, 마지막 동작을 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연동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연동문을 정리를 했습니다. 연동문이라는 것은 동작이 연이어서 계속 진행이 된다. 그랬을 때 어떤 동작을 먼저 넣어야 되느냐가 이제 우리가 문장을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그때 기본적으로 마지막 동작이 목적이 된다. 그리고 나머지는 시간적 순서대로 쭉 넣어주면 된다. 시간적 순서대로 그 목적을 향해, 그 목적 동작을 향해 가는 과정 중에 뭐 수단이나 나올 수 있고 또 뭐 방법이 나올 수도 있고 도구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목적에 도달한다. 그거는 전부 시간적 순서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연동문은 정리가 쉽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오늘 수업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大家辛苦了，我们下次再见，拜拜。